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혹은 자기 앞에서 누군가 물컵을 엎질렀다, 이 친숙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자기가 어느 방을 호텔에서 빌렸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관 주인이 나쁜 짓을 하죠. 이 사람이 그걸 알아채고 다른 방에 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손글씨인데, 자기가 되게 가위 눌렸다고 하는 게 이제 귀신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그런 상황이 자주 나타나면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인하 교수라고 합니다. 해마의 맥락적 추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은 Perfect Guess입니다. 데자부라고 부르죠. 프랑스어로 이미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미 보지 않았던 것도 이미 본 것처럼, 기시감이라고 우리나라말로 하던데, 이미 본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좀 보면, 실제로 이 공간에 대한 맥락에 대한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자세하지가 않아요. 특히 해마는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마치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가 순간적인 장면을 잡아내듯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면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죠. 즉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혹은 자기 앞에서 누군가 물컵을 엎질렀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본 장면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듬성듬성 본 장면을 가지고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모든 걸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해마의 기억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슷한 맥락들을 많이 보게 되고, 비슷한 공간을 많이 보게 되고, 보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고, 특히 이제 꿈 중에 렘슬립이라고 하는 렘 수면 동안에는 실제로 해마를 비롯해서 일화기억을 형성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그대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믹달라나 편도체 같이 어떤 일을 겪을 때 감정을 풍부하게 더해주는 그런 영역도 꿈을 꿀 때 그대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마치 이제 자기가 꿈속에서 본 것도 실제로 기억을 한 것처럼, 어떤 장소에 갔더니 꿈에 나타났던 것과 비슷하면은 마치 자기가 어디서 경험을 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데이드림이라고 하죠. 꿈을 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상상을 한다던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앞에서 누군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상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선생님 말은 전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상상을 할 때 시각적으로 선명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해마가 상상을 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상을 한 게 기억하고 혼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해마에 나타난 기억이 아주 그 미묘한 차이를 확대해서 다른 기억으로 벌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패턴 구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턴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해마가 이것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마는 일생 동안 벌어진 굉장히 비슷비슷한 기억들을 다 구분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구분해서 인출을 해야 되죠. 그걸 잘못 인출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그러고 막 인출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어떤 기억들은 패턴 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마가 기억을 저장했다가 재조합해서 꺼내는 방식이 마치 퍼즐 피스를 여기저기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복원하는 방식하고 비슷한데, 그 복원을 할 때 퍼즐 피스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못 찾는 것들은 그냥 퍼즐 피스가 몇 개 없더라도 이거는 자동차 그림이야 하고 그냥 패턴을 완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야만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가 패턴 완성도 해야 되지만 패턴 구별도 해야 되고,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뇌의 정보 처리인데, 그 둘을 아주 밸런스 있게 교묘하게 하거든요. 근데 패턴 완성을 할 것이냐, 즉 좀 다르지만 그냥 같은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억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의 경계가 이 가운데로 올수록 이제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런 애매한 상황을 맞이하면은 사실 이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패턴 완성도 안 되고 패턴 구별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익숙한 느낌만 있습니다. 이걸 이제 familiarity라고 하는데, 이 친숙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컨텐츠가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즉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라는 게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언제 봤는지, 누구랑 봤는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정보를 해마가 일화기억에서 끄집어내주지 못하면 해마 주변에 있는 영역들이 아주 단편적인 느낌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데자부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즉 해마가 패턴 구별과 완성을 해내지 못했을 때, 실패하면은 그냥 familiarity signal, 기시감 같은 것만 있고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고, 메멘토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해마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확정되는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느 방을 호텔에서 빌렸는지를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관 주인이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여러 방을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방을 3개 대여해주면 3방에 대한 돈을 받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아채고 다른 방에 갔는데 손글씨가 자기 걸 알아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손글씨인데 이렇게 친숙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해마가 없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구별이 안 돼도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데자부라는 현상으로 많이 불리죠. 그게 아직 현대 뇌과학도 정말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잠은 그러니까 24시간이 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루틴이지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해서 뇌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꿈은 사실은 그 REM 슬립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뇌 신경망은 세포들이 상당히 통제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뇌파가 아주 정갈하게 나와요. 정갈하고 아주 리드믹하게 나오는데 깊은 수면 단계로 가면은 이거 약간 질서가 없는 것처럼 뇌파가 상당히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갑자기 깨어있는 것 같은 뇌파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REM 수면인데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뇌파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 깨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보면 자고 있어요. 뇌파만 보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어있을 때 각성 상태의 뇌파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꿈이라는 게 그 각성 상태의 뇌파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REM 슬립 상태에서는 G 실험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세이타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각성 상태에서 뭔가 주의를 집중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뭘 할 때 나타나는 뇌파거든요. 그런 게 잘 때 왜 나타날까? 보면은 그 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성 상태에서 뭔가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해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꿈을 꾸는 동안에는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는 뇌에서는 특히 이제 그 시각 영역 꿈을 꾸는 사람을 깨워서 보고하게 하면 시각적으로 뭘 봤다고 느끼고 그리고 Temporal Parietal Junction이라고 TPJ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시각적으로 뭘 상상할 때 나타나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실제로 꿈을 꿀 때 굉장히 활성화돼요. 근데 자는 동안에 왜 이렇게 뭔가를 상상하고 그러는 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 시뮬레이션 능력, 특히 해마의 시뮬레이션 능력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깨어있는 동안에도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 오늘 저기 홍대 입구에 가야 되는데 이따가 어떻게 가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마에서는. 그러고는 맵이 떠오르고 지하철역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차가 막힐 때니까 어디로 가서 갈아타서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장면을 실제로 영화를 플레이하듯이 동영상을 플레이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마가 어떤 상황을 만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의 다른 말이 상상인데 상상을 하라고 했을 때 해마가 없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거든요. 어떤 일을 벌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상상해 보라고 하면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하는 방식이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걸 스탑하고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외부의 채널을 열어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억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드림이 아닌가, 그러니까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는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컨트롤돼 있죠. 왜냐하면 지하철은 언제 오고 버스는 언제 오고 이런 것들 모든 규칙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는 동안에는 그런 걸 통제하는 전두엽 쪽의 영역들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거를 좀 잃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회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쩔 땐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깨서 딱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꿈이다. 그럼 막 찾아보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을 자는 과정이. 그날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그게 다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게 이제 잘 때 해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으로 가지고 있던 게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낮 동안에 학습한
학습한 거를 다시 플레이를 다시 해가지고 더 응고화를 시킨다 그러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시뮬레이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훈련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데이비드 이글만 같은 그런 분은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영역 간에 굉장히 심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뇌는 서로 뭐 시각 영역이나 다른 영역들이 서로 땅 따먹기를 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개골 안은 영역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더 발달하려고 서로 싸우는 시기가 이제 잠을 자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을 잘 때는 눈은 감잖아요. 눈을 감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가 한 8시간을 잔다 그러면 8시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각 영역이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청각적으로는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청각은 들리잖아요, 계속해서. 자극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은 감기 때문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에 이제 잠자는 동안에 영역 싸움에서 시각 영역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비드 이글만의 이론인데, 그래서 시각 영역이 억지로 그걸 막 자는 동안에 시각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꿈을 꾼다는 이론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해마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활성화되면은 그런 감각기관들은 덩달아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가 자는 동안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그러는 능력이 사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동안 뭐 시장에 가면 뭘 사지? 앞으로는 뭐 하지? 20년 후에 내가 뭐 해야 되지? 저 새로운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 모든 상황적 시뮬레이션에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마가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의 정상적인 해마의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뇌가 자는 동안 에너지를 쓰면서도 그걸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쥐 실험 같은 경우 보면은 쥐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안 뜨고 있잖아요, 아기들은. 근데도 이제 좀 자기가 스스로 기을 수 있게 되면은 엄마가 있는 둥지에서 자꾸 벗어나서 저쪽으로 막 가거든요. 저쪽으로 갈 때 그때 이제 해마의 공간을 표상하는 장소세포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장소세포의 활동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게 없는데도. 근데 해마는 사실은 시각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 청각, 후각, 그 다음에 자기의 신체 그 근육에서 오는 정보까지 모두 사용해 가지고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맥락을 형성하고, 그리고 공간에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적으로 보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는 소리 같은 것도 순서적으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있고, 내가 몇 발짝 걸었더니 어떤 냄새가 나더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시뮬레이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각이 있는 사람보다 그런 다른 감각들이 훨씬 발달하거든요. 이제 아까 저 데이비드 이글만의 경쟁 이론 같은 거 얘기했지만, 시각 영역은 이제 퇴화하고 그 영역을 땅 따먹기 위해서 다른 영역들이 침범해가지고 오히려 정상인이 환경을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감각면에서 풍부한 환경을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그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은 해마의 기억을 편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게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토탈 리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가 화성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온 기억을 심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화성에 갔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돌하고 춤췄던 기억을 갖게 해달라 그러면 해마의 세포들을 어떤 식으로 자극해서 어떤 패턴을 일으키면 이 사람이 이걸 아이돌하고 춤을 췄던 기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과학적으로 알아내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세포가 그렇게 활동하면 그때 아이돌하고 춤추는 게 너무 재밌었지,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꿈을 꾸는 동안 뿐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기억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뇌가, 특히 해마 시스템이 작동하는 법을 완전히 아는 미래가 온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기억을 주입할 수도 있고, 있는 기억을 편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거기서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없애달라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소유했던 어떤 물건 같은 걸 가져오면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여자친구의 기억이 나타나면 그걸 막 찾아서 없애잖아요. 그게 이제 기억의 편집이죠. 그런 날이 과학적으로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죠. 누가 막 나의 기억을 편집하고 어디 가서 시술을 받으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배워야 될 게 다 주입이 된다. 그리고 체험하지 않고 정보를 넣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삶이나 어떤 진화나 이런 거, 인류의 가치를 보존하는데 어떤 윤리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정말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해마하고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램슬립 동안에는 시스템이 아주 잘 설계가 돼가지고 그 일화기억 중에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나오겠죠. 내가 뭐 범인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간다든지
거지? 그러면 실제로 꿈을 꿀 때 이 운동을 계획하는 모토 콜텍스나 이런 데도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막 그렇다고 그래서 막 자기가 수영장에 가서 다이빙하는 꿈을 꾼다고 해서 막 침대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칠 거니까. 그래서 꿈을 꿀 때는 특히 램 슬립 동안에는 근육이 못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뮬레이션은 돌아가고 의식은 없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느끼면 안 돼.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건 의식이 어느 정도 반쯤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돌아가고 내가 그걸 보면 안 되는데, 학자들이 기술하는 잠을 자는 단계는 렘슬립에 딱 들어가면 근육은 억제 시그널이 완전히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의식은 없고, 그 다음에 해마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세 개 중에 의식이 이상하게 어느 정도 반쯤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그런 상태를 보는 거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져 이게. 그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안 움직이는 게 맞는데, 자기가 되게 가위 눌렸다고 하는 게 이제 귀신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뇌과학적으로는 그냥 hallucination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hallucination, 환각인데, 환각이라는 거는 시뮬레이션이 환각이거든요. 사실은 환각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없는데 그거를 자기가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자, 다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뭐 저기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개가 보이는 것 같죠? 그게 환각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컨텐츠가 우연히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인 경우에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이제 가위 눌렸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완전히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가 가끔 생기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 같고, 특정한 상황이니까 아주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잠의 퀄리티가 그것도 높지 않은 경우, 혹은 뭐 굉장히 걱정이 많다거나 정말 그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무서운 영화를 봤다거나, 뭔가 이제 루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자주 나타나면 그 잠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것도 일종의 수면 장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뭐 자기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어렸을 때 몇 번 일어나고 안 일어났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자주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 각성 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상태가 수면 중에만 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조화가 안 되는 상황이 각성 상태에서 나타나면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인이라고 보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믿죠. 그거는 여러분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봅니다. 인간 시뮬레이션의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귀신? 무서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타고난 적응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못 느끼면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고, 무섭다는 거는 굉장히 적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피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폐가에 가가지고 음산하고 그러는 데는 당연히 무서운 데는 피해야죠. 근데 거기 이제 귀신이 있어서 피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섭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컨텍스트 자체가 무서운 컨텍스트고, 그렇게 저도 이제 문화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런 데서는, 저도 이제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이제 피하는 게 정상이고, 무서움을 가진다는 건 상당히 정상인데, 이제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데, 항상 나오는 장면이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막 이제 귀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두운 장면에 이게 딱 귀신이 나오는 맥락이야. 그런 데서 뭔가 이제 하얀 게 보이면 오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보따리 다 놓고 도망가요. 아침에 와보면은 뭔가 하얀 무슨 뭐 물체가 있었는데 그걸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순간에 그것도 즉각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맥락이 너무나 이 귀신이 나오는 맥락이라고 자기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애매한 게 나오면 그냥 귀신이라고 보는 거죠. 귀신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게 사실은 뇌의 강력한 맥락이 하는 어떤 추론 같은 것들을 말해주는 건데, 저는 과학자로서는 그 뇌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